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꿀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대항력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마시죠. 그런데 조금 낙찰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항력 있는 물건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대항력이 없는 물건보다 대항력 있는 물건을 잘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연쌤이요, 요즘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 또는 입찰에 들어가시려고 저한테 입찰 상담을 요청하시는 실전반 교육생들 분께서 대항력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여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권리 분석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죠. 대항력이 있는 물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잘 알고 하신다면 조심할 부분을 조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부분을 확인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항력 있는 물건, 이 사람 100% 다 배당을 받아가네, 낙찰금에서 다 배당을 받아가니까 다른 인수되는 조건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먼저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인수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항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우리 낙찰자인 내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힘이 없다면 낙찰자는 이 보증금을 한 푼도 인수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말소 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장 먼저 설정된 날짜인데요. 만약에 가장 먼저 설정된 날짜가 근저당이라면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일이 되고요. 압류가 가장 먼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압류가 말소 기준 일자가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공부해볼까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담보가 등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가지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르게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온 게 말소 기준 일자가 됩니다. 이 말소 기준 일자, 말 그대로 말소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소 기준 일자가 기준이 되고, 이 말소 기준 일자를 포함하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게 바로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말소 기준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더 빠른 거예요.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게 힘을 주는 거죠. 어떤 힘이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인 제가 인수할 일이 전혀 없겠죠. 문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이 세연쌤이 들어볼게요. 말소 기준 일자가 2021년도 2월 17일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21년도 10월 1일이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일보다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보증금 3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낙찰자가요, 인수를 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를 지금부터 따져보면 되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배당 요구 일자를 봅니다. 배당 요구를 했네요.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낙찰금에서 내 이 보증금을 받겠다,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배당 요구 일자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1월 3일이고 배당 신청을 한 일자가 2023년도 10월 5일이니까 그 이내에 잘 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확정일자인데요. 이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은 배당 순서를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요,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가 뭐라고 했죠? 배당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배당 순서가 늦다면 낙찰금에서 앞에 채권자들이 다 배당을 받고 낙찰금이 모두
모두 소진이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었기 때문에, 순서가 늦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낙찰자인 제가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심해야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죠. 세연쌤, 그러면은 계약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빠른 분들은 배당을 모두 다 받아가니까 그런 물건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런 물건은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낙찰금에서 100%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인 제가 인수하는 보증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대출도 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이런 물건들, 숨어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순위 임차인이고 확정일자가 굉장히 빨라서 무조건 1번으로 1순위로 배당을 받아가는, 물론 배당 요구도 했죠. 그런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숨어있는 위험한 요소들,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체납된 부분을 먼저 받아가는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뭐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은 권리 분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위험한 요소를 알아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물건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건물 면적도 18평이나 되고요. 감정가가 3억 5,700만 원,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이 2억 2,84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일자가요, 2022년도 3월 28일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18년도 9월 4일입니다.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죠. 왜 그렇죠?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잖아요.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했나요? 배당 요구 일자 2023년 9월 26일 배당 요구 종기일 그날에 딱 배당 요구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인정이 되죠. 그러면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확정일자인데요. 확정일자가 2018년도 7월 12일입니다.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나요? 배당을 받는 순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같이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앞으로 제가 문제를 몇 가지 낼 거예요. 확정일자가 2018년도 7월 12일이죠. 배당 순서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입니다.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가 빠릅니다. 그죠?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에는요, 확정일자를 배당 순서로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전입일자를 배당 순서 일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2018년도 9월 4일 전입일자가 배당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9월 14일 한번 등기부 등본의 날짜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2015년도 6월 2일 소유권 이전, 이거는 뭐 권리 분석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와 있는 접수 일자 2021년 3월 28일 뭐죠? 말소 기준 등기 일자죠. 이 날짜보다 전입 일자 2018년 9월 4일이 빠르죠. 여기 위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는 가장 1순위이지만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매 집행 비용이 먼저 받아갑니다. 경매 집행 비용은 그럼 어디서 확인하나요? 바로 경매지에 보이시는 이 예상 배당표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경매 집행 비용이라고 해서 물건마다 그 금액이 다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비용이 낙찰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받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배관 수리를 했다거나 이 물건의 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수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 비용 신청에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로 배당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한 조건은요, 지역마다 연도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소액 임차인의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보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해주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또 그 지역에서 보증금 얼마 이하, 최우선 변제금 얼마까지 변제를 해준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있죠. 주식회사 뭐뭐뭐뭐 이런 경우에는요, 혹시라도 이 직원들이 받지 못한 급여가 있으면 3개월치를 먼저 배당해주고요.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이 있다면 3년치 퇴직금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이런 요소들을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인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조심하셔야겠죠. 이 부분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뭐 10억이다 이러면 거기서 다 배당을 받아가고 우리 임차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100% 다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가요, 바로 나라에서 세금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다 받아가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도 임차인의 전입일 또는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먼저 체납된 세금들이 있는 거, 이런 걸 먼저 받아가요. 이유는요, 임차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집주인의 국세나 세금이 체납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했음에도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라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차인의 전입일자 또는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받아가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 있거든요. 만약에 채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걸려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세금들이 숨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확정일자 또는 전입일자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먼저 받아가지만 앞에 세금이 체납된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세금이 체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시, 무슨 구 또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보시면 감정가가 3억 5,700만 원의 물건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세 조사를 했는데 감정가만큼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2억 2천이면 충분히 우리가 3억이나 2억 7천, 2억 6천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100% 배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세연쌤이 세금이 숨어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면 바로 이 문건 접수 내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접수 날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접수만 한 거예요. 접수 날짜이고요. 교부권자 국땡땡땡땡 교부 청구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니까 또 교부권자 서 땡땡땡땡 교부 청구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밑으로 쭉 또 내려가 볼까요?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국땡땡땡땡 교부 청구서, 요거는 해지 통지서가 제출됐습니다. 해지 통지서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는 국땡땡땡땡은 해제가 되었고요. 살아 있는 게 뭐죠? 교부권자 서 땡땡땡땡이죠. 이 세금이 임차인의 전입일자 또는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체납된 금액이 있으면 먼저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만약에 정말 1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억 6천, 2억 7천, 2억 8천을 썼다. 이 금액이 다 세금으로 배당이 되고 임차인의 2억 2천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낙찰가를 2억 5천, 6천을 쓴 거죠. 그리고 2억 2천 보증금도 인수하면 사실은 이 물건을 거의 5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바로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시세보다 더 높이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세연쌤, 그러면은 네. 이 세금의 접수 날짜랑 전입 일자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 세금이 언제부터 체납됐는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접수 날짜는 그냥 이렇게 세금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라고 접수를 한 날짜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접수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이 되었는지 그 기간을 봐야 되는데 그 날짜를 법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전입일자 또는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법정 기일은요,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 고지서 같은 거 봤잖아요. 이 납부 통지서 발송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입찰자들은요,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않고요. 요즘에는 뭐 지자체에 가도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세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매 물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가셔서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거기에 다 이 교부 청구가 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정 기일하고 체납된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매는 그래서 이 세금의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게 조금 단점인데요. 공매는 또 경매와는 다르게 세금을 굉장히 오픈을 해주거든요. 제3명세서를 통해서 법정 기일과 체납된 세금 금액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을 하실 때는요, 확정일자도 빠르고 전입일자도 빠르고 배양 요구도 했다고 해서 모두 100%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숨어있는 세금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상에는 없지만 문건 접수 내역에 혹시라도 교부권자로서 교부 청구서 제출된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유 없겠지, 없구나, 등기부등본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임차인의 전입일 또는 확정일보다 빠른 날짜에 체납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미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물건이 많이 유찰이 되는 거고요. 입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납되는 건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절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세연쌤 진짜 당부드립니다. 근데 세연쌤은 평생연 실전반도 운영을 하시고 입찰 상담도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수업이 끝나도 저희는 평생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입찰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체크를 다 해드리지만 입찰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굉장히 씩씩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런 물건 낙찰을 받고 오셔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오십니다. 수연쌤 이거 어떡하죠? 제가 받았는데 이게 뭐 세금이 체납된 걸 먼저 받아간다라고 하네요. 어떡하면 좋죠? 라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세연쌤이 그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소 기준 일자가요,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전입 일자가 2021년, 2022년, 2021년, 2006년, 2021년 모두 말소 기준 일자보다 빠른 대항력이 살아있는 다가구 물건을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이 보증금 우리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전입일 확정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를 봐야겠죠. 확정일자 2023년 9월 1일 이 날짜가 가장 늦은 날짜더라고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이 날짜를 세연쌤이 한번 배당 순서대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이니까 2023년 9월 1일 여기죠. 갑 6번, 갑 7번 사이에 번호로 꽂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리 1순위라 하더라도 먼저 받아가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봤더니 다행히 건물 등기에는요, 세금 체납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에서요, 도봉구 서울특별시가 등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세연쌤이 이 접수 날짜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냥 접수를 한 날짜이니까. 하지만 이 도봉구에서 법정 기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이 되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숨어있는 세금 어디서 확인한다고 했죠? 우리 팀장님? 문건 접수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문건 접수 한번 볼까요? 와, 교부권자 뭐 서 땡땡땡땡, 교부 청구서 제출, 교부권자 국 땡땡땡땡, 교부 청구서 제출. 예, 이렇게 여러 개가 좀 보이네요. 그죠? 여기도 도봉구에서 제출된 게 있고요. 이렇게 숨어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유한 실전반 교육생분, 낙찰자분이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놀라서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세연쌤이요, 회원님 침착하게 하시고요. 이제 이해관계인이시잖아요. 낙찰자이시니까 사건 기록 열람을 해서 이 교부 청구서 제출된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또는 복사를 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연쌤이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법정 기일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바로 이 날짜입니다. 2023년 6월 27일이니까 아까 보셨던 확정일자 2023년 9월 1일보다 빠른 날짜죠, 여러분. 먼저 받아가겠죠, 세금을. 210만 5,27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세금을 낙찰가에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어쨌든 9월 1일보다 날짜가 빠른 날짜예요. 21만 4,560원 정도의 금액이 또 나왔어요. 얘도 먼저 받아갑니다.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아요. 마지막인데요. 이 법정 기일이 2022년, 2023년 7월 10일, 2023년 8월 10일, 2023년 9월 1일보다 어때요? 빠른 날짜죠. 다 계산을 해봤더니 2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다 합산을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먼저 이 세금이 받아간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또한 다 배당을 받아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 교육생분이요, 낙찰을 받고 이것을 확인하고 저하고 마무리 상담까지 하는데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드셨어요.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이런 물건들은요, 반드시 입찰 전에 여러분 숨어있는 세금이 있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없네요. 그죠? 네,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저도 한시름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물건들도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보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 팀장님 너무 용감하시네요. 그럼 이세연쌤이 교부 청구서를 확인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우리 팀장님이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교부 청구서 119,820원이죠. 법정 기일 어딘가요?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접수 날짜가 아니라 법정 기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의 교부 청구서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거죠. 요런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 말대로 얼마 없으니까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여기 법정 기일 위에 날짜 보시면 되는데, 이 물건도 법정 기일 요 날짜를 보시는 거예요. 임차인의 전입일 또는 확정 일자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총 금액이 306,510원. 요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얼마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법정 기일, 이 위에 날짜를 보는 거죠. 납부기한이 밑에 날짜니까 법정 기일은 위에 요 날짜를 보시는 거예요. 쭉 보면은요, 총 합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7천만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까요? 위에 날짜가 법정 기일이고요. 밑에 날짜 납부기한이니까 납부기한 볼 필요 없고 법정 기일 봅니다. 법정 기일 46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법정 기일이 빠른데도 세금이 많이 체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물건에 걸려들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세연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냥 대충 그러겠지, 그럴 거야 라고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항력 있는 물건 너무 무서워 막 후덜덜 하실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가신다면 그 어느 물건보다도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세연쌤이 우리 평생회원 실전반 회원님들하고 이제 입찰 상담을 하는데, 몇 건 낙팔을 하시는 분들도 이젠 좀 용기를 내서 대항력 있는 물건에 도전하고자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금 부분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도 굉장히 빠른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요, 100% 다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상에 세금이 체납되어서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에 찍혀있진 않지만 문건 접수 내역에 혹시라도 교부 청구된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이세연쌤과 함께 대항력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굉장히 오늘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차근차근히 보시고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입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한마디 없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세연쌤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는 메시지 남겨드려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편안함을 쫓아가지 마세요.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 있는 거거든요. 물건을 검색하는 거, 시세 조사하는 거, 임장하는 거, 지금처럼 세금이 숨어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들, 대충 그럴 거야, 작겠지가 아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불편함을 무시하고 편안함을 쫓아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작은 소액, 이 소액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토요일 실전반 교육생분들과 함께 오늘 이세연쌤이 임장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모두 놀러 가고 싶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거든요. 쉬고 싶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신 마음들 모두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좀 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까지도 이런 수업을 듣고 주말에 또 임장까지 가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결국 성장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계신다면 내일은 좀 더 불편한 생활을 해보시는 거 이세연쌤이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세연쌤도 경매를 한 이 16년이 과연 편했을까요? 아니죠. 불편함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 과정들을 꾸준히 거쳐 오니까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 세연쌤도 하루하루를 매일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